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PC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올해 처음 상승률이 완화된 미국 4월 CPI 지수에 이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CE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더 오랜 시간 유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체 불가 토큰 NFT에 대한 불법 금융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NFT를 취급하는 플랫폼이 자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면서 지적했습니다. 또 NFT는 자금 세탁이나 범죄자의 규제, 회피에 이용되기 쉽다라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보고서에는 NFT와 관련된 사기가 만연하며 관리 허위 표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 위반 등 지적 재산권 관련 문제도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군사비 조달을 위해 NFT를 활용했다는 사실과 관련 해커 집단이 디지털 자산을 훔치기 위해 사용한 수법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산재한 위험에 대해 인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약 14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수합니다. 현물 ETF 출시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더리움의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블랙록은 현지 시간 30일 미국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 신고서 S-1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S-1 제출은 ETF 정식 출시 직전 단계입니다. 이에 이르면 내달 중으로 당국의 승인을 받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공식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SEC는 지난 23일 자산운용사 반에크 등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바가 있었죠. 이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자 트럼프 밈코인이 폭등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티커를 사용하는 프리트럼프 밈코인은 3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550% 상승한 0.0215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뉴욕의 맨해튼 주민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34개 혐의의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처럼 프리트럼프 토큰 등 다수의 정치 관련 밈코인들은 트럼프 판결에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2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510만 9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1.22% 상승하고 있습니다. 529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14% 상승하고 있습니다. 727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블 22.73% 상승하고 있습니다. 8.823원입니다. 트러스트 스왑 18.28% 상승하고 있습니다. 37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일버스 16.9% 상승해서 13.97원. GMX 11.75% 상승해서 54,00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스미코인 10.84% 상승하고 있습니다. 43.04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즈 10.83% 하락하고 있습니다. 3,911원의 가격입니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9.18% 하락해서 980원, 로아코어 7.38% 하락해서 43.81원의 가격입니다. 레저메타 6.4% 하락해서 13.6원, 아지트 6.3% 하락해서 66.6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장 지표가 되어 드리는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에서는 티라노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또 고급 정보들 전부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또 티라노사단만이 만든 최근에 특별한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일단 저희가 오전 및 오후에 이제 매일매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알아보기 힘든 이제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이제 저희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와 이제 네이처 지표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고요. 리피트 화면 보면서 이제 신호등 지표랑 네이처 지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색깔이 3가지가 있고요. 네. 이제 각 색깔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는 네. 노랑 색깔 부분에서는 네네. 고민을 하는 라인이고요. 네네. 그다음 빨간색은 이제 하지 않는 거. 웬만해서 이제 네. 여기에서는 매매나 뭐 매수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초록 색깔에서 이 검정 색깔 선이라든지 또 우리 이평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를? 저 선 위쪽에 있을 때는 매수에 대해서 좀 관점으로 봐도 되는데 거기 밑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거? 네, 뭐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검정선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기준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큰 이제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지지 저항이 일어나는 이제 이평선과 비슷한 유사한 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티라노 사단만이 만든 거군요. 티라노 사단만이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사용을 하시고 있으실 텐데 저희가 네네. 이제 이 값을 조금 수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저희 초록색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 구간은 약간 응축 구간, 그다음에 빨간색 구간은 이제 매도 세가 강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 둥둥 떠 있는 이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네이처 지표인데 네이처 지표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이처 지표란 이제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매수 및 매도 타점을 이제 표시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옆집 철수 아저씨라든가 아니면은 윗집 영희 아줌마도 이제 누구나 보기 쉽게 여기서 이제 매수하는 거구나. 철수도 영희도 이제 비아도 랩터도 즐길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비하도 랩터도 즐길 수 있는 네. 이제 보기 쉽게 나타내주는 지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초록색 구간에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네.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빨간색 구간에서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네. 매도 포지션에서 강한 구간인데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네이처 신호도 등장을 했네. 네. 그러면은 이 구간은 매도 타점이구나라는 아. 느낌으로 이제 진입을 해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호등 지표도 사용하고 또 네이처 지표도 같이 사용하면은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겠네요. 네, 시너지 효과도 나고요. 이렇게 좋은 지표를 저희가 네. 이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네.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1대1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네.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코주브 투데이와 티라노 사단이 여러분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저 지표를 함께 좀 보고 싶다. 혹은 내 종목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우리 티라노 사단만의 신호등 지표 그리고 네이처 지표 역시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오늘 우리 방송 끝에는 랩터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도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9시 반에 이 발표되는 것도 저희가 같이 다뤄드리도록 할 거니까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4에서 정성문 프리스토 리서치 센터장이요. 비트코인 대규모 채택에 ETF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물건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 저장, 교환 회계, 가치 측정 단위 이 세 가지 기능을 차례로 습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은 첫 단계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수용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우선 전날에 이 시장을 짓눌렀던 미국채 금리 급등 움직임은 좀 다소 잦아들기는 했지만요. 미국의 물가 지표와 연준의 금리 관련 경계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간밤에 연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하고는 있으나 금리 인하를 점치기에는 너무 성급한 시점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랩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트코인 방향 어떻게 좀 차트가 흘러갈 것 같은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발표된 이제 미국 1분기 GDP 발표 성장률이죠. 네. 일단 잠정치가 소폭치를 조금 소폭으로 하회했던 만큼 네. 이제 인플레이션의 둔화 및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잠시 후 30분에 발표가 되는 이제 PC 소비자 물가 지수의 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이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전치나 혹은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동일하거나 소폭 하회하는 수치로 나오게 된다면은 네.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일본 관점에서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하락 반전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네. 이제 매물대 구간, 단기 매물대 구간인 67.2K 구간을 지속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 추세도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상승 채널 하단부 및 이제 하단 매물대 구간인 60.1K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네.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이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승 하단 부분을 이탈하면서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66.3K 구간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네. 64.3K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타고 가면서 상단부 네. 구간을 두드려주게 된다면은
70.7K에서 73K 정도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상단 매물대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73K 구간 혹은 최고점 구간인 73.8K를 돌파해 주게 된다면은 신고점 갱신도 가능을 하고, 신고점 갱신을 하면은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단기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인 76K, 77K 구간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어제자 캔들은 5위평 밑에서 마감이 돼준 모습이지만, 오늘자 캔들이 5위평 위에서, 이 초록색 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29가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이동평균선, 이 파란색 선인 22평과 주황색 선인 62평이 응축하고 상방으로 폭발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평선 관점상 오늘자 캔들이 5위평선을 돌파 마감을 해주고 5이동평균선이 상반길기로 전환이 되면서 가격이 타고 간다면은 고점 구간을 이제 갱신해줄 가능성도 높겠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크게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방송 중에 PC 발표가 나기도 하고 또 이 미국과 시차가 있기도 하고 24시간 내내 코인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 타점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인 타점으로 넘어가서 이제 4시간 봉으로 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또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일본 관점에서 디스팅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또 다른 관점에서 패턴이 또 하나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항상 이제 비아님한테 이제 네. 어센딩이냐, 네. 디센딩이냐만 물어봤었으니까 네. 이 패턴은 어떤 패턴일까요? 수익이라고 하기엔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삼각수렴?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네. 거는 약간 변형된 문제였는데 너무 네. 잘 맞춰주셨어요. 진땀이 좀 났지만, 네. 네. 아무튼 이 삼각수렴이 또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네네. 위를 향해서 좀 모아가는 거, 그리고 아래를 향해서 모아가는 거, 이럴 때는 제가 이거는 하락세기가 아닌가, 상승세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방향이 옆으로 가고 있어서 삼각수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삼각수렴이 이제 대칭 삼각형 패턴이다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말씀하신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형태라든가 네네. 아니면 이런 식의 형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거는 쐐기로 이제 보는 거예요? 쐐기, 송곳 모양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상승 쐐기형 패턴, 네. 그다음에 하락 쐐기형 패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상승 쐐기나 하락 쐐기 그리고 어센딩, 디센딩은 이제 반전형 네. 패턴들이고요. 수렴 같은 패턴 경우는 네. 일단 지속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속형 패턴이란 건 뭐냐? 이전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됐었으면은 이 패턴이 등장을 했을 때 네. 보통 이제 추세대로, 이전 네. 추세대로 상승 추세니까 상방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패턴들을 지속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 수렴이란 게 사실 이 지속형 패턴이란 게 네. 항상 위로 가진 않아요. 이전 추세가 상승이었다고 항상 위로 가진 않고 이전 추세가 하락이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아래로 가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수렴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죠. 예,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는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제가 봤었을 때는요, 네. 이렇게 옆으로 쭉 갈 때는 힘이 응축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네,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긴 한데 맞는 네. 말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옆으로 힘을 모으다 보면은 한 번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더 쉽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렴형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응축 구간이 나올 때에는 이 응축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혹은 매도를 네. 이제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렴 패턴이 나오시게 된다면은 이 수렴 패턴을 끝을 기다리다가 네. 이게 상방으로 뚫어주는지 아니면은 하방으로 뚫어주는지 그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네. 상방으로 뚫게 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상방으로의 추세가 진행이 되겠구나.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런 수렴 패턴 혹은 이제 박스권 응축 구간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이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점차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럼 이게 지금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수렴 응축 구간 패턴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네.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돌파를 해줄 때
큰 거래량이 등장을 해주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돌파 이후 항상 말씀드리는 돌파 이후 지지. 리테스트. 네, 네. 정답입니다. 리테스트 현상이 나와주게 돼요. 그러면 돌파를 해줄 때 큰 거래량이 등장을 해줄 때 이제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 미비하네. 네. 그럼 트랩일 수도 있겠다, 함정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고 리테스트 때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리테스트가 나와주면서 그 돌파했던 고점 구간을 돌파해 줄 때 네.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현재는 수렴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상방으로 돌파해 주는지 하방으로 이탈해 주는지 유무를 체크해 주시되 하방 쪽 구간을 보시게 된다면은 67.1K 매물대 구간이 수렴 하단보다 조금 더 강력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시간봉에서 쌍바닥이 등장을 해주면서 반등에 성공해 준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렴 하단 이탈 쪽은 67.1K 구간을 이탈하는지 유무를 체크해 주시고요. 상단 돌파 쪽은 상단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단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4시간봉에서의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된다면은 4시간봉에서의 이동평균선도 이제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120 이동평균선과 이제 60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이제 20 이동평균선과 함께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고요. 그럼 응축 구간이 수렴 구간을 상단이나 하단을 쪽으로 돌파를 해줄 때 네. 이평선의 응축도 같이 폭발을 해주게 될 텐데 보조 지표를 같이 키고 보았을 때 이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이고요. 4시간봉에서의 이평선과 보조 지표의 이제 관계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4시간봉에서 이평선평균선 상태는 정배열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를 다 따져 보았을 때 이 K선인 검정색 선의 기울기가 상방 쪽에 가까운 모습이고 장기 보조 지표가 이제 정배열에서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방 쪽 이탈보다는 상방 쪽으로 돌파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이 블랙록과 그레이스 케일이 1등 싸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두 곳이 이더리움 현물 ETF 이 증권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조만간에 이 정식 출시가 되면서 이더리움도 함께 날아오르지 않을까라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두 곳 다 업데이트 수정 버전 서류를 미국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예상됐던 시기보다 무려 2달이나 더 앞당겨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통상 S-1 승인에 3개월 이상 소요가 됐던 것을 좀 이제 근거로 오는 8월에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예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도 이더리움의 현물 ETF 기대감이 반영되는 분위기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전 갑작스럽게 승인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네. 이제 승인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정치권 쪽에서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제 많은 추측이 있는데 네. 그게 11월에 대선 사실이라면은-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압박이 있었다라고 볼 네.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S-1 서류도 이제 네.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른 구간인 이제 7월에도 빠르면은 네. 7월에도 오. 승인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차트는 지금 굉장히 응축 구간이 강한 모습이고요. 이제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3,625불에서 3,950불 가격이 박스권으로 응축되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희망찬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박스권도 이제 응축 구간이고 이 박스권도 수렴 패턴과 같이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점들을 제외하더라도 일단 뉴스 호재 이후 가격이 현재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이더리움 쪽을 관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재차 매수세로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반대로 하방 쪽으로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매도세 쪽으로 합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방 돌파 유무나 하방 쪽으로 이탈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더리움의 5이동평균선을 지금 터치를 해준 모습이고요. 이 비트코인과 마치 5이동평균선을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5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면서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일본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 로켓에 올라탄 우리 이더리움.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과 시차가 또 비트코인 풀어주셨던 것처럼 이더리움 역시도 우리 방송 끝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단기적 타점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4시간봉 관점으로 넘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4시간봉 달러 차트이고요. 일단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하락 추세 상단부를 돌파해준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일단 박스권 내부에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반등에 성공하려면은 이 쌍바닥 구간이 등장을 해주면서 이제 5이동평균선이 이제 22동평균선을 돌파해주거나 아니면은 쌍바닥이 나와줘야지 이제 상방으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상방으로의 추세 전환을 성공해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작도적 관점에서는 지금 이 전고점인 가격대가 이제 3,825불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 돌파 및 매물대 구간도 돌파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되니까 일단 이 배열 상태는 전배열인 모습인데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었던 뭐 22평 밴드 구간이라든가 62동 평균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준 모습이에요. 구름대도 성공적으로 돌파해준 모습이고 이 현재 매물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3,825불에 이 4시간봉에 20고가 이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고가 이평 돌파하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 지지 나오는 구간 그 구간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키고 보았을 때도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이제 완벽한 상승 시그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갑작스러운 뉴스로 인한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상방적으로 가격이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차트적으로 좀 풀어주셔서 이더리움을 우리 방송 끝난 이후에 또 주말에 보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블 25.61% 상승하고 있습니다. 9.03원의 가격입니다. 마일버스 21.34% 상승해서 14.5원. 트러스트 스왑 17.91% 상승하고 있습니다. 316원입니다. APNFT 16.67% 상승해서 0.0007원. GMX 12.07% 상승하고 있습니다. 54,150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펠라즈 10.78% 하락하고 있습니다. 3,913원의 가격입니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9.92% 하락해서 972원. 로아코어 7.84% 하락해서 43.59원의 가격입니다. 라이파이낸스 7% 하락하고 있네요. 35.45원. 아지트 6.96% 하락해서 66.13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 4.58% 상승하고 있고 어셈블 프로토콜 6.05%, 페페 7.07%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일버스 20.84%, 레이블 24.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우리 레이블 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다시 봐볼게요. 네, 레이블 코인 25.5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9.029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레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웹3 음악 플랫폼을 구축해서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수익 분배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스트리밍이라는 섹터 덕분에 지금 일단 AI 섹터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레이블 코인 1.0, 이때는 뮤지션 중심으로 운행이 됐는데 2.0 버전을 출시하면서 리슨 앤 언, 이 메커니즘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토큰을 보상받는 이 시스템으로 꽤 많은 유저들을 유입시킨 겁니다.
레이블 코인은 또 트랙이라는 앱을 만들어서요, 모바일 스트리밍 시장으로 진출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 트랙 앱을 최근에 LG 스마트 TV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시장의 풍문들이 돌면서 레이블이 크게 상승하기는 했었습니다. 매일 김치 코인들의 가격 펌핑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레이블 코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레이블 코인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블 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 선스 채널에 상단부를 펌핑이 들어왔었지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다가 네. 어제자 캔들랑 오늘자 캔들이 돌파를 해주었으나 이 상단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11.4원부터 12.7원 정도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구간에서의 돌파를 실패하고 상승을 상단부 내로 재차 진입을 해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요 관점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 마감이 되느냐가 조금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재차 진입을 하면서 캔들 마감이 된다면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등장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인가 더불어 이제 상단 추세선에서의 재차 저항을 받아줄 모습이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자 캔들 마감 형태를 파악을 하시고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레이블 코인 같은 경우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이동평균선들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응축한 코인들이 상방으로 진입이 재차 가격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일단 이 응축하고 있는 이동평균선들의 상태가 이제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돼야 하고요. 현재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구간 메인 가격대로 짚으면은 7.2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7.2원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하락을 하였을 때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타점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일봉에서 관점상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시그널인 모습이나 이 이동평균선 응축 구간을 이탈하고 가격이 재차 떨어지게 된다면은 장기 보조지표의 K선이 과매도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과매도권에서 이제 페일러 현상이 나와줄 수 있어요. 저점 갱신을 해주는 현상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7.2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유무를 체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은 매집 관점으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7.2원 구간에서 매집이 가능하고요. 이쪽 구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242동 평균선이라든가 아니면 하단 저점 매물대 구간인 5.3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매집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꼼꼼하게 우리 오늘 급등 나온 레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또 실시간의 상승 종목도 우리가 알아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을 짚어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저 지표 나도 같이 좀 보고 싶다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코인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들과 함께 짚어주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름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신 건가요? 네, 아니네요. 리플 질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플 질문을 주셨던 분, 리플이님이네요. 리플 선물로 들어가 있다. 달러 차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리플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네, 0.55% 상승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일단 한화 가격으로는 730원으로 만들어내고 원화 가격으로는 730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요거 달러 차트로 좀 분석 가능할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랑 형태가 조금 많이 달라요. 네. 대부분 이제 비슷한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의 모습이 약간 다른 모습이고 달러 차트로 이제 봐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니까 달러 네.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 관점에서 삼각 수렴의 형태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일봉으로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은 일봉에서도 단기적인 수렴의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렴 상단 및 하단의 꼭지점을 이제 이쪽 구간에 잡으면은 너무 네. 가격과 이 꼬리와 종가의 이격도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추세선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단기적인 추세선을 잡아본다면은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전저점 구간인 0.50불 정도까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 수렴 하단 및 전점 구간을 갱신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수렴 하단을 이탈을 할 때 거래량이 등장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리테스트 저항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재차 이쪽 구간을 이탈 이후 다시 복귀하면서 가격이 반등이 나와준다. 그런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 익절을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질문을 주셨을 때 평단가가 아마 0.62불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수렴 상단 저항선 및 이제 상단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0.57불 구간 0.57불 구간을 돌파해주게 될 시 지금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의 형태이다라고도 봐줄 수 있고요. 그러면 넥라인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0.57불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이제 모든 포지션을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이 실현을 나가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보조지표 및 이동평균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상태는 이제 역배열로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수렴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서 저점을 현재 높여주면서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2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이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0고가 및 62동평균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20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장기 보조지표가 데드크로스 직전인 모습이기 때문에 20저가평 이탈 이후 저항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렴 하단 및 이 매물대 구간 0.5불 구간을 이제 이탈해 줄 것으로 관점이 보여지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를 이제 하시고 네. 이 시즌을 잘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리플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셔서 질문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드리는 이때 지금 이제 PCE 발표 단계 이제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4월 근원 PCE 물가 상승률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는 0.2%,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월가의 예상치는 각각 0.3%와 2.8%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PCE 자체가요. 그래서 4월 CPI 지수에 이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쏠려 있었는데요. 변동성이 큰 이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PCE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소폭 상회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소폭 하회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네요. 소폭 하회했다라는 이야기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까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폭 하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네. 이제 인플레이션의 둔화 및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소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에 우리 들어온 질문도 빠르게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은 우리 부자대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 같네요. 니오 프로토콜은 어떤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니오 프로토콜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0.1%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20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코즈부투데이의 아들 같은 종목이잖아요. 니어 프로토콜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지속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상승 관점이 깨지거나 그런 모습의 차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 조정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등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따져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60이동평균선 및 구름 구간 중기 추세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이제 9,950원을 이제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가 그래도 유지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해주게 된다면은 20 저가 및 이제 22병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재차 돌파를 해주고 20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상승 폭발의 관점도 유지되고 있는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은 네. 이제 손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62동 평균선을 이탈을 하게 되더라도 빠른 손절을 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9,950원 이탈 시 손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22동 평균선이 올라와 주고 있고 이 파동 관점에서 손절을 하게 된다면은 전저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9,200원 정도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관점을 이어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조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하방 시그널 쪽에 가까운 모습이나 정배열인 모습과 더불어 지금은 지지권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손절을 나가실 이유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전략도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스터 수비드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크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아크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보러 갈게요. 네, 아크 0.2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134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아크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아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가 조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선 상단부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매수 관점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인 1,200원 정도 구간을 돌파해 준과 더불어 네. 1,200원 상단부 구간에 이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동 평균선의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주요 지지 구간인 이제 240 이동 평균선 및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을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240 이동 평균선을 상방으로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면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형태의 차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다행인 점은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인 기울기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24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조금 더 낮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나 네. 이 수렴의 상단 구간을 돌파해주고 242동 평균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을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미스터 수비드님께서도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름구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더그래프 평단 432원입니다. 손절가, 익절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더그래프 현재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더그래프 0.47%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26원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우리 구름구름님께서 평단가는 432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와 익절가 우리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관점에서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약간 비벼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 구간 오늘자 캔들 마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양봉 마감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제 적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관점으로서
그래서 작도적 관점에서는 이 다음 전저점인 367원 이탈 손절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난 조금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저점 312원에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312원 이탈 손절로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상단 쪽에서 나는 이제 익절가를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니까 전고점 부근인 495원에서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이동평균선들이 응축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평에 응축하고 있는 구간을 이제 이탈하지 않고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전고점을 돌파함과 더불어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현재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고 하방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의 폭발 관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12원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는 구간에서 빠른 손절을 찾으시는 것도 추천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대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시바이누 지금부터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가면 어떨까요? 앞으로 방향성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짧게 부탁을 드려볼게요. 시바이누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네, 0.55%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364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바이누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바이누 같은 경우 일단 상당히 굉장히 네. 관망이 좋은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시총도 10위였던 이제 에이다를 이제 네. 넘겼고요. 눌러주고. 네.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하락 채널 돌파 이후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네. 이제 저번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 이 상단부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엔 약간 애매하다. 매수를 하실 거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줄 때 매수를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항 받아주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오면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을 이제 지향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상체는 하단부 부근에서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현재 이동평균선이 응축 진행되고 이제 20 고가 및 60 이동평균선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지금 분할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그럼 분할 진입 이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이제 2차 분할 매집, 그리고 이 4단 매물대 0.028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손절하는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히바이누 또 빠르게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코즈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랩터 전문가님이 관심 있게 현재 보고 있으신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두구두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이전에 소개해드렸었던 1인치 네트워크 코인이고요. 1인치 네트워크 우리 가격 보러 바로 가겠습니다. 네, 4.45% 상승하고 있는 1인치 네트워크네요. 680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때보다도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1인치 네트워크 어째서 한 번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이전 이 하락 추세선 매물대 네.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코인이다. 신호등 밴드에서도 초록색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좋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무래도 그때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놓고 이제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한 8%, 7% 정도 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관점에서는 이 하락 추세선 꼬리 부분을 제외를 하고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았을 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일 것 같고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리테스트가 나와준다고 이제 매수를 하시냐? 그건 아니고요. 이 상단 부분 716원에서 이제 750원 정도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사셔도 늦지 않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주요 저항선 구간을 돌파해준 모습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상방으로 돌파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쪽으로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조지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가 전부 가매수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배열에서 가매수권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가매수권에 존재하고 있으면은 상승 폭발 고점 갱신이 나와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혹은 거래량이 강하게 나와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까지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종목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에 또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사단과 함께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진행되는 코즈부 네. 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